안녕하세요. GSM 문학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냥이님의 참 좋은 말이라는 작품을 배웠는데요. 작품도 좋았지만 작품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울 작품은 지난 시간보다 훨씬 쉬운 작품이니까요. 조금만 집중을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수라라는 작품인데요. 작품을 배우기 전에 학습 목표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일제시대이냐, 아니면 군부독재시대이냐, 아니면 전쟁 직후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맥락은 그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특수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6.25 전쟁 중이었다면 전후의 사회에서는 피폐한 민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또는 군사정부의 시절이라면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는 민주주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거미가족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거미가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시선 전개 방법인데요. 학습 목표에 있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시상 전개 방식은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다른 작품들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요. 수능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배우는 작품들은 시상 전개 방식을 조금 염두에 두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작품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제목이죠. 이 작품의 제목은 수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수라라는 내용은 교과서에 보시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여기 아자를 붙여서요. 아수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옥같이 혼란스러운 이곳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 수라라는 제목이 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백석인데요. 백석이라는 작가는 1930년대 작가예요. 1912년에 태어났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1930년대 등단을 했고요. 그 등단 이후에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작품들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작품들입니다. 작품의 경향 중요해요. 백석 시인의 작품의 경향은 수능에서도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여운한 골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유명한 작품이라서 조만간에 만나게 될 거예요. 작품의 경향을 보시면 일단 방언을 사용한다는 점, 사투리. 두 번째는 농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복고적, 옛날 같아요. 또 전통적인 소재에 즐겨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요거. 삶의 터전에 대해서 깊은 애착,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적인 생활 정치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향토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품 전체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할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느샌가 새끼 거미가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을 싸기기도 전에 어디서 좁쌀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검이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작품의 전문을 다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내 눈에 목격된 것은 뭐였어요? 거미새끼였어요. 거미새끼.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거미새끼가 나타났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엄마! 하겠지만 문 밖으로 싸서 버려야겠죠.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꺼름직한 단어가 나와요. 차디찬 밤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차디찬 밤에 거미가 밖으로 쫓겨났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지 않을까? 이 차디찬 밤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거미 새끼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 차디찬 방에 거미 새끼만 버려졌었어? 아니, 거미 가족이 다 버려졌었단 말이지.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새끼 거미를 버렸더니 거기 이번엔 뭐가 온 거야? 띠로리 큰 거미가 나타났습니다. 느낌상 이 큰 거미는 누군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엄마가 나타난 거야.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어때? 가슴이 짜릿. 가족이 있었구나. 엄마가 있었구나. 좀 미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어떡하겠어? 뭘 어떻게 큰 거미도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려야지. 왜? 거긴 누가 있는데?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때? 서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싸기기도 전에 좀 미안한데 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묵을 봤냐면 무척이나 적은 새끼거미를 봤어요. 근데 이거 봐봐 얘들아. 어디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좁쌀 알만한 한 알에서 갓 깨인 듯 방금 깨인 듯 이 말이죠. 갓 깨인 듯한 발이 작은 채 서지도 못한 서식어가 되게 길어요. 왜? 이게 진짜 작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요. 이 작은 새끼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요. 어물거립니다. 가슴이 메이는 듯하죠. 난 느꼈어. 처음에 버린 건 누군데? 이 집의 첫째. 그 다음에 버린 건 아마 엄마.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 누구? 이 집의 막내 동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막내 동생을 보면서 가슴이 메이는 듯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손을 내어 밀었죠. 엄마가, 누나가, 형이 없어졌을 때 아기가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은요. 나를 무슨 뜻이야? 무서워하면서 달아나 버리니까 나는 더 무섭죠. 뭐야, 아기 입장에서는 동정 부리는 나의 입장에 쟤 아까 우리 엄마 갖다 버리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나는 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곱게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또 문 밖으로 버렸어요. 누구를? 아까 그 작은 새끼 거미를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엄마와 누나가 거기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어디로 버렸는데? 문 밖이요.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이 문 밖은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나죠? 차가운 추운 겨울 밤이었단 말이야. 춥고 위험한 곳이죠. 그렇지만 누가 있어?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문 밖은 어떤 의미인가요? 춥고 위험한 곳이에요. 하지만 뭐가 가능한 곳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라고 문 밖의 역할을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연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엄마와 누나나 형 근처에 있으면서 뭐 했으면 좋겠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거미 가족의 뭐를 생각을 하는 거야? 쉬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소망을 하는 거죠. 샅샅이 깨어져 버린 붕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작품에 보시면요. 주제를 보도록 할게요.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과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회적은 일제강점기였고요. 시대적인 맥락은 일제강점기에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내용이 나타나겠네요. 이거 시대적 맥락 아니고요. 문화적 맥락이에요. 그죠? 첫 번째 화면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미가족의 상징적인 의미를 물어봅니다. 네, 거미가족의 상징적인 의미는요.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상 전개를 보니까요. 나가요. 자꾸 뭐 해요? 누구를? 거미가족들을 어떻게 했는데? 갖다 버렸습니다. 그죠? 같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네요. 제목이 뭐였어요? 수라. 수라는 무슨 의미? 지옥 같은 이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렇게 지었는데?
안 가르쳐 주지. 수업 시간에 나머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